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종목군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의미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오늘 시장에서 의미를 찾는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전략을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냥 오늘 시장에서 저는 꾸준히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린 것처럼 뭐만 봤냐면 신용 청산되는 것만 봤어요. 주식들 신용 청산되거나 반대 매매 나오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이거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 있게 봤느냐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2600에서부터 이런 걸 대비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략을 제시했었고 2600 여기서 현금 만들어야 되고 현금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익 병행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주식들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챙겨놨다가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 1등주 위주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종목을 정말 많이 콕콕 집어드렸어요. 그 섹터 우리가 구성하는 종목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종목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자 배터리 내에서도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얘만 멀쩡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터리 되게 많잖아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 11만 원 붕괴가 되면 나머지 배터리도 우르르 무너지는 거고 11만 원 여기에서 돌아서야 나머지 배터리가 살아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 여기서 버텨줘야 배터리가 올라오는 건데 무너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배터리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배터리 종목 정말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멀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우주항공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이야기해드린 이 종목은 멀쩡해요. 자, 그 다음. 자, 조선주도 되게 많아요.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마린솔루션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한국조선, 삼성중공업. 자, 봐봐요. 이거 한, 2주 됐습니까?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자,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마린솔루션 이쪽 공략하셨던 분들은 시장 진짜 막, 혼탁했잖아요. 이쪽은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건설기계 정말 많아요. HD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현대인프라도 있고 에버다임도 있고 SG 뭐 TYM 현대엘리베이터 여기서 딱 두 종목 추천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HD 현대건설기계 이게 한 5만 원대 후반이었고 6만 한 5, 6천 원 갔다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5만 9천 원대 여러분한테 맨 처음 추천드렸던 가격대 반응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에버다임 그죠? 현대에버다임도 한 11,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우주항공 쪽 봐봐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돼서 스페이스X의 발사 소식 나온 것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세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19%에서 뭐 11%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근데 제가 딱 두 종목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 우주항공 관련돼서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배터리에서 딱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요거 그다음에 조선주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마린 솔루션 이거 그리고 전력주는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근데 그다음부터 전력주 싹 밀리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다음 우주항공 방산 관련된 주식 저는 방산주 추천 안 했으니까 여기서 정말 딱 두 개 이것도 따라가지 말고 조정 나올 때 하면 된다. 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 얘네들만 멀쩡해요.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종목들이. 대기 매수가 강하잖아요. 자, 그 다음 바이오도 한번 잘 봐봐요. 바이오도 요번에 제가 딱
딱 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기준 제시했어요. 여태까지는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제가 이번 구간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트럼프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대중 견제, 중국을 견제, 그다음에 영웅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조선적 건설기계가 영웅놀이에 필요한 섹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으로 보는 거고 자 그다음에 대중 견제는 조선주도 있지만은 바이오 중국의 선을 끊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위탁 생산. 그죠? 이 위탁 생산은 중국이 줄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빅파마들이 자체 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주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 그러니까 생물보험법. 그래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94만 원, 88만 원. 요게 이제 딱 바텀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 딱 정해드렸었죠. 바이넥스와 ASP 얘네들 하면 되는 거라고. 삼바가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개별로 셀트리온 정도. 그죠? 얘네들만 이번 구간에 대기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종목은 잘 선별했다 이거예요. 잘 선별했으면 이걸 내가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서. 그럼 큰 그림을 할 때 어디에 의지하느냐? 어디에 의지하느냐? 어떤 변수? 여러 가지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다 치우라고. 다 돈 안 되는 거라고. 다 결과론이라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선행을 하려면 뭐만 보면 돼요? 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이란 감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움직이고 결정적일 때 배신하는 동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가 항상 그렇게 움직였거든. 투매와 가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가 이제 기업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총집합해서 이야기했던 게 저는 신용청산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용청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투자한 거하고 알고 투자한 거하고 신용청산 알고 나니까 여러분 좀 잘 기다려지고 굳이 따라갈 필요 없을 것 같고 투매가 나오는데 공격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 관련된 부분 11월 19일 이게 어제예요, 여러분. 자, 어떤 걸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우리는 신용청산, 신용 물량이 얼마만큼 출회되면서 나오느냐를 봐야 돼요. 신용 물량은 여러분들 급등할 때는 별로 안 나오고 증거금을 납입을 못해야지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그죠?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요 시점에 물량 청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회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신용으로 빌렸어요. 그럼 2억이죠. 그러면 1.4억 140%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140%. 그러면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져야 됩니까? 최소한 30%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최고점에 산 개인 투자가들은 별로 없잖아요. 중간에 또 물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나 35% 정도 내면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버텨요. 여기저기 돈을 끌다가. 근데 단기간 내 급락을 시켜가지고 신용청산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투자주체에 쓸 수도 있지만 시간을 길게 끌어가지고 지치게 하면서 신용청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피말리게 하는 거지. 맨날 이자 신경 쓰게 되고. 그럴 땐 뉴스 하나 딱 터뜨리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 그런 식으로 튀는 거예요. 주식들이. 이런 걸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 사람들이 수를 다 내다보고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지, 여러분. 그럼 보통 종가에 저가인 경우가 많거든. 이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올라갔었던 게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반대 매매해서 이제 49,900원 찍고 올라간 거고, 이번에 배터리가 그런 식으로 이번에 LG엔솔이 올라간 거고요. 바이오가 이번에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급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월 14일 날 2,900억, 11월 15일 날 3,100억, 11월 18일 2,900억, 한 1조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전 거 제가 잠깐 좀 보여주면, 자, 8월 8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대폭락이 나왔을 때 1조 3천억, 한 2조 정도 청산이 됐었죠. 2조 정도.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2023년도 종합주가지수가 2650 고점 찍고서 그리고 나서 2300대까지 급락했었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그때 배터리에서 반도체로 시장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요때 보면은 요때 한 2천억, 3천억, 2천억 청산되고 그다음에 이게 기간 2천억. 그럼 대충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조에서 한 3조 정도를 기간을 두면서 청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짧고 굵게 매를 치든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조 정도를 쟤네들이 신용청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1조 정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수는 요 구간 내에서 크게 제한된 등락을 보일 수 있어도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갑자기 실적가가 나오거나 갑자기 장대목 나오는 주식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쿵 하고 빠지는 주식. 네. 요런 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거. 아시겠죠? 가다가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쿵 하고 빠지는 거. 요런 거 잽싸게. 그런 것들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 통해서 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대장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들. 근데 대장들을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가 이상하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이 동조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가 40만 5천 원 넘어서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거 11만 원 이상으로 갖다 놓는지 봐야 됩니다. 11만 원 이상. 11만 원 이상을 갖다 놓지 않으면 나머지 배터리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좀 급반등이 나오거나 반등 나왔던 것들 좀 비중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폭락 날 때 다시 들어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라고. 이해되죠? 자,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된 거는 하나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인데요. 이 두 종목이 계속 추세를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한 오늘 네. 폭락 나왔던 한 10% 막 5% 이렇게 급락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2박 3일 조정 나오면 이런 거 차라리 단기 매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이 시간도 있으니까요. 신용 이 청산을 오늘도 집중해서 보셨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